자, 우리 그 엔터 스페이스바하고 백스페이스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키보드의 기능 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 키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 엔터 키 위쪽에 백스페이스 왼쪽 글자를 지울 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글자 지우기인데 왼쪽 글자 커서의 왼쪽 글자를 삭제하는 백스페이스가 있고 커서 위치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딜리트 키도 있습니다. 자, 딜리트 키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어떤 파일 같은 것도 지우는 기능이 있어서 삭제의 대표적인 키보드 키입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 키하고 백스페이스의 차이점이 좀 있죠. 자, 딜리트 키도 삭제할 때 쓰는 건데 커서의 위치에 있는 글자를 삭제합니다. 딜리트 키. 그래서 글자를 쓸 때 가나다라 바사 이렇게 썼을 경우에 커서가 지금 라에 있는 상태, 라와 마 그 사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백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어떤 글자가 지워지나요? 깜빡거리고 있는 커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라 글자가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커서의 왼쪽 글자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라 글자가 지워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라와 마 사이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떤 글자가 지워지나요? 커서 위치에 있는 글자를 삭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 글자가 지워지게 돼 있죠. 자, 커서를 가짜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가나다라 바사 요 글씨를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요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될까요? 딜리트를 이용해야 될까요? 커서 위치에 있는 글자부터 다 지우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굳이 사자 뒤에다 놓고서 백스페이스를 누를 필요 없이 커서가 지우고자 하는 글씨 앞쪽에 있다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지우는 키를 알아봤고, 자, 입력을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밑으로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놓고, 자, 커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또 치면은 자, 밑으로 또 한 칸 내려가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글씨를 또 써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이 아래쪽 편에 요 화면 이동 막대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아래쪽 편에 있는 요 이동 막대. 자, 요 이동 막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불편하니까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바퀴를 굴려주면은 화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죠. 또는 저기 보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쭉윤과 여기 돼 있는 거 요 상태 말고 오른쪽 편에 확대 축소 해가지고 몇 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여러 번 눌러보면 화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도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이고 여기 지금 화면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240% 옆에 역삼각형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폭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폭맞춤.
폭맞춤. 자,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폭맞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가로 길이가 여백도 포함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역삼각형 여기를 눌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쪽맞춤이라고도 있습니다. 쪽맞춤은 아래쪽에 여백까지 다 보이게 하기 때문에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래서 문서를 작업을 할 때는 자, 여기 아래쪽 부분에 우리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보통 폭맞춤을 해놓습니다. 폭맞춤을 눌러주면 작업하기 쉽게 왼쪽과 오른쪽 여백도 다 보이면서 글씨는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 이렇게 분까지 썼는데 여기 글씨가 이제 칠 부분이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는데 엔터를 치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글씨는 내려가서 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엔터를 하시면 여기 글씨가 오른쪽으로 딱 붙지 않고 옆에 조그맣게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쭉 이어서 치시면 됩니다. 자, 글씨를 치다가 만약에 오타가 났을 경우에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글자를 지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백스페이스 키는 어떤 거랑 가깝게 붙어 있냐면 이 백스페이스 옆에 인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다 보면 잘못 눌러가지고 이 인서트 키가 눌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서트 키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커서를 삽입하거나 또는 이제 커서에 있는 글자를 삽입하거나 글자를 수정하거나 삽입과 수정 교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정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누를 때 옆에 인서트 눌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누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엔터를 2번을 쳐서 커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또 교육장소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놓은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여러 칸을 띄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칸을 띄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자, 그 키는 바로 뭐냐면 자, 바로 탭키라는 겁니다. TAB라고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칸,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칸 띄일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키입니다. 자, 이 탭키는 인터넷상에서는 입력 상자,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입력칸을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도 탭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러 내려갈 때 그럴 때도 탭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한글에서 탭키는 한 번에 여러 칸 일정한 간격만큼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스페이스바는 한 번에 한 칸씩 띄어쓰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여러 칸을 띄게 해주는 거는 바로 탭키입니다. 그래서 이 탭키, TAB, 탭키를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자, 요만큼 띄어졌습니다. 여기 그런 다음에는 탭키를 한 번 더 눌러보면 자, 이만큼 또 더 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곳에 교육 일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스페이스바를 띄웠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번을 띄워야 되지만 탭키로 한 번, 2번 눌렀더니 일정한 간격만큼 많이 이렇게 쉽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교육 일시 여기까지 이렇게 쳤고 다시 탭키를 한 번, 또 한 번 해가지고 자, 이만큼 또 띄워놓고 글씨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탭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눌렀더니 커서 뒤에서 깜빡이니까요. 두 번 더 눌러주면 되겠죠. 자, 탭키를 여러 번 이렇게 눌렀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자, 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교육 내용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러면 그 다음 줄로 이제 커서 맨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글씨 행복도서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탭키를 눌러보면 일정한 간격만큼 요만큼 띄어지고 또 탭키를 눌렀을 때 그 다음 칸으로 위에 교육 일시 글자에 맞춰서 띄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교육 장소 글씨는 4글자고 행복 도서관은 5글자지만 탭키를 이용했을 때 띄어지는 간격이 자, 여기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띄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두 번째 열에 맞춰서 글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 이 첫 번째 글자 앞에 여기를 맞춰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일정한 간격만큼 띄워줄 수 있는 탭키의 기능 때문에 이렇게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서관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자, 여기 요 물결 모양 키보드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시다가 보면은 여기 물결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키보드를 바라보시면 키보드에 여기 아까 지금 탭키라고 했던 부분 그 위쪽에 보면은 물결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죠. 요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여기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그 다음에 요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Shift를 누른 채로. 왜냐하면 Shift는 키보드에 2가지 정도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윗글자를 나오게 할 때 쓰는 키입니다. 그래서 1번 위에 느낌표를 나오게 하고 싶을 때 2번 위에 골뱅이 기호 3번 위에 샵 4번 위에 달러 모양 자 요렇게 윗글자들을 나오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치는 거죠. Shift를 누르지 않고 치면은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지만 Shift를 누르면서 치면 그 숫자 위에 그려져 있는 이 기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자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기역, 시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라든지 여의 요거 이런 것들 다 Shift를 누르면서 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냥 치면 소문자인데 Shift를 누르면서 치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죠. 자, Shift의 키의 기능은 윗글자를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영어인 경우에 영어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데 영어 상태가 대문자인지 지금 소문자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기 캡슬록이라는 요 키. 자, 요 키는 우리 눌러지면 여기
캡슬록이라고 여기 키보드 오른쪽 윗부분에 불 들어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캡슬록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만약에 불이 켜져 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영어는 대문자로 써지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 불을 꺼놓습니다. 불을 꺼놓기 때문에 영어를 소문자로 입력을 하는데 영어가 불이 꺼져 요 캡슐럭이 꺼져 있어서 영어가 소문자로 입력이 되는 경우에 요 Shift를 누르면서 요 영어를 입력을 하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는 거죠. Shift를 누르면서 영어를 치면 영어 대문자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치면 소문자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결 모양은 Shift 누르면서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물결 모양을 누를 수 있는 거고 탭키를 눌러주면 딱 요만큼 띄어지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글자에 맞춰서 글자를 쓰기가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5명 내외까지 썼고, 또 탭키를 눌러서 그 다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 부분은 입력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엔터를 치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 편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입력을 하셔서 탭키를 눌러가지고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탭키로 여기도 역시 복사 기능을 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탭키를 배우느라고 이것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그리고 마찬가지 글자를 입력을 하고 자, 탭키를 눌러서 그 위에 글자에 딱 맞춰져서 커서가 깜빡이면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 간격을 우리 어떤 키를 눌렀습니까? 바로 탭키. 여기도 마찬가지. 탭키. 여기도 이제 탭키. 지금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일정한 간격만큼 띄어져서 우리가 작업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탭키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이용했으면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러 번 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탭키를 치면 여기 첫 번째 글자 열이 딱 맞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맞게 간격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봤을 때 굉장히 통일감 있게 보기 편리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아래쪽에 이제 상황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선, 요 밑에 상황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삽입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자, 요거를 결정해주는 키가 키보드에 우리 어떤 키라고 그랬냐면 인서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서트가 삽입과 수정을 이제 교대로 해주는 그런 키인데 마우스로 여기를 누르셔도 상관없는 거죠. 인서트. 인서트 키는 여기 키보드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인서트. 삽입과 수정을 해주는 삽입과 수정을 이렇게 교대로 해주는 인서트 키인데 이런 인서트 키
이런 인서트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 누를 때마다 기능이 바뀐다. 그래서 한 가지 키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토글 키라고 부릅니다. 토글. 토글 키에는 인서트가 뭐죠? 삽입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할 때 쓰이는 키. 그래서 지금 10명 내외 여기 마지막 줄 동사무소에 10명 내외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내외 글자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서트를 눌러가지고 여기 밑에 상황 표시선 보면 수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인서트 키를 키보드에서 눌렀거든요. 그래서 커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0명 이상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써져 있던 게 지워지면서 글씨가 덮어쓰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인서트 수정 기능입니다. 만약에 띄어쓰기 또는 중간에 글자를 삽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쪽 편이 수정이 되면 안 되고 여기가 삽입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키는 바로 인서트 키죠. 인서트 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인서트 키를 눌러주면 이곳이 다시 삽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삽입이나 수정으로 바꿔주는 키가 바로 인서트 키입니다. 자, 그 한 가지 키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토글 키라 그랬는데 그 키 말고도 또 토글 키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캡슬록이라고. 이거는 영어를 대문자나 소문자 이제 고정해 놓는 그런 키입니다. 대소문자를 변환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키보드 제가 여기를 설명을 할 때, 자, 여기 캡슬록 키, 이쪽에 있는 캡슬록 키를 눌러주면 이곳에 불이 들어온다 그랬죠. 자, 여기 캡슬록 키. 이 캡슬록 키를 눌러서 여기 두 번째 부분에 불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불이 들어왔다. 또는 파란색일 수도 있고 키보드 상태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는 영어가 대문자로 입력이 되고 다시 한번 캡슬록을 눌러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치면 영어를 소문자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누를 때마다 기능이 대문자 고정 또는 소문자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키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글 키라고 부릅니다. 토글 키 어떤 게 있었냐면 인서트도 토글 키였고 그 다음에 캡슬록도 토글 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토글 키일까요? 바로 한글과 영어를 교대로 바꿔주는 자 이것도 토글 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눌러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입력이 되고 여기 숫자들 여기 이렇게 숫자들 입력이 되고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방향키가 선택이 돼가지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요 방향키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numlock이라고요. 숫자나 방향키 한번 눌러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가 입력이 되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가 절대 입력이 안 되고 커서를 이동을 하는 그 방향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의 컴퓨터는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키패드에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넘버럭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토글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캡슐럭 키 그리고 넘버럭 키 이거는 숫자나 또는 방향키를 상태로 교대로 바꿔주는 거고. 자, 또 어떤 게 있나요? 바로 한영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스크롤러 키도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번 누르면 상하 좌우로 화면 이동해주는 거고 또 한번 누르면 그거를 끄게 하는 거고 그 기능을 줬다가 또는 주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글 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편에 이 넘버럭 부분은 항상 불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캡슐럭하고 스크롤럭은 불을 꺼놓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글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삽입과 수정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또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여기 오전 9시, 11시 행복도서관 오전 9시, 11시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가로에서 화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아래쪽 편에 이곳이 삽입인지 수정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삽입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가로에서 화 한 칸 띄고 그랬더니 여기 뒤로 이렇게 밀려나갔죠. 그 밀려나간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땡겨올 수 있는데 딜리트의 방법이 있고 백스페이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백스페이스의 방법은 15명 앞에다 커서를 놓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딜리트의 방법은 11시라고 써져 있는 거 뒤에다 놓고 딜리트로 땡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래쪽에도 삽입을 하겠습니다. 가로 한 다음에 목 한 칸 띄고 자, 여기는 커서 11시 뒤에다 놓고 딜리트로 땡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후 앞에다 커서 놓고 가로 한 다음에 여기도 목요일 5시 뒤에다 커서를 놓고 딜리트 키로 땡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판 부호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저 윗부분에 보기 메뉴에서 여기 조판 부호라고 써져 있는 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조판 부호. 띄어쓰기나 탭키 이런 것들 몇 번 띄었는지 나오게 하는 이 조판 부호. 자, 조판 부호를 눌렀더니 이 탭키를 몇 번 띄었는지가 나오죠. 여기는 하나, 둘, 세 번. 여기는 하나, 두 번. 여기는 세 번 눌렀네요. 여기는 한 번, 여기도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탭키를 몇 번 눌렀는지 나오고 커서를 여기 11시 여기 뒤에다 놓고 제가 탭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만큼이 더 떨어져서 탭키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요 탭키 기호를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커서를 여기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탭키 기호가 지워지면서 뒤에 있는 글자 당겨져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키 중에 바로 딜리트 키를 많이 씁니다. 삭제를 할 때 쓰는 키인데 글자 지우기 할 때도 많이 쓰이죠. 글자 지우기 할 때 백스페이스도 쓰긴 하지만 백스페이스는 글자 뒤에 커서가 꼭 있어야지 그 커서의 왼쪽 글자를 지우는 그런 키라서 보통 당기거나 할 때 딜리트 키로 많이 당겨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 키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여기에서 우리 작성해야 될 부분이 이제 탭 키가 있었죠. 자, 탭 키는 한 번에 여러 칸을 띄게 해주는 거죠. 한 번에 여러 칸을 띄워줄 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스페이스바는 한 칸씩 띄워지지만 이제 탭키를 눌러주면 한 번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일정한 간격만큼 띄워지게 되는 거죠. 탭키 안에 몇 번 띄우게 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바꿔줄 수는 있는데 일단 탭키는 한 번에 여러 칸 띄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판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했던 거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보기 부분에 여기 조판부호를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키보드 그림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화면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어떤 거를 쓴다 그랬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바퀴,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컨트롤 키는 여기 왼쪽 아래쪽에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도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컨트롤 키는 혼자서는 사용을 못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같은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키랑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 조합키라고 합니다. 조합키에는 컨트롤 말고도 Alt 키가 있고요. 그리고 Shift 키도 조합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Shift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면 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르면서 어떤 글자를 치면 그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거를 나오게 하는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느낌 표시나 이런 거, 골뱅이 이런 거 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치죠. 그리고 영어를 대문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도 Shift를 누르면서 영어를 치죠. 자, 그렇게 어떤 키를 같이 쳐야 되는 조합 키입니다. Alt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면 그 기능이 없고 뭐 Alt S를 누르면은 저장하기 단축키이고 또 Ctrl C를 눌러주면 복사하기 단축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키를 누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다르게 나오는 컨트롤과 Alt 이런 것들을 다 조합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글 키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조합 키는 바로 이 컨트롤 키나 또는 Alt 키 또는 Shift 키. 자, 혼자서는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다른 키랑 같이 눌러서 사용을 하는 그 기능들이 서로 다 다른 그런 키입니다. 조합키. 자, 아래쪽에 이제 키보드 모양을 다시 가보면
자, 우리 여기에 아까 우리 공부했던 키 중에 ESC도 들어가 있죠. 자, ESC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취소,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키죠. 취소. 어떤 메뉴를 고른 다음에 그 메뉴에서 다시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가고 싶다. 그럴 때 ESC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ESC 옆쪽에 있는 F1번부터 F12번까지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뭐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다 이제 기능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 그 키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숨어 있는 기능 키라고 부릅니다. F1번은 보통 도움말 화면 나오게 많이 해주는 그런 키입니다. 한글에서 F9번은 한자 키하고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한글에서 F9번은. 그리고 F10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F10을 많이 누르게 되고 F12번은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컴 사전입니다. 한컴 사전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뜻도 다 찾아볼 수가 있죠. F8번은 맞춤법 검사하는 거고 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기능 키라고 부릅니다. 펑션 키의 첫 글자 F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키를 누르냐에 따라 기능은 거의 다 다릅니다. 그래서 F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도움말 화면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다른 키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설명을 했죠. 탭키는 여러 칸을 띌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캡슐록 키는 한번 눌러주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왔을 때는 영어가 대문자. 다시 한번 눌러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영어가 소문자. 자, 그리고 이제 쉬프트는 윗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느낌표라든지 골뱅이 뭐 이런 기호들 나오게 하고 싶다. 또는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이렇게 쌍자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면 되고 자, 영어가 소문자인 상태에서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치면 영어가 대문자가 되는 거죠. 자, 고 키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과 알트와 그리고 쉬프트 얘네들은 조합키. 이쪽에도 알트와 컨트롤이 똑같이 있습니다.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는 요거는 시작 버튼이죠. 우리 마우스 여기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마우스로 요거를 누르잖아요. 여기 이제 시작 메뉴들이 나오는 시작 버튼입니다. 컴퓨터 끌 때도 우리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 단축키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우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잘 이용을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엔터키 옆쪽에 있는 요 6개의 키 중에서 우리 여기 인서트 삽입과 수정을 교대로 해주는 거 그거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 여기 딜리트는 글자 삭제할 때 지울 때 또 띄어져 있는 거 당겨져 올 때 당기게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키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넘버러 키는 여기 불이 들어오면 숫자를 입력하는 거고 불이 꺼지면 여기 안에 방향키를 사용하는 거 항상 여기 불이 켜져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캡슐록은 불을 꺼놓는 게 좋고 스크롤록도 불을 꺼놓는 게 좋습니다. 스크롤록은 여기 화면 이동할 수 있는 거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이동하는 그런데 불을 꺼놓는 게 좋죠. 자, 그 밖에 우리 홈 앤드
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아직 설명을 안 했죠.